정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40년 만에 최고치, 예상대로 아주 높게 나왔지만 최대 관심사인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하락을 했는데요. 또 하나의 관심사인 중국의 경기는 지금 코로나 재봉쇄로 인해서 경착륙 우려가 제기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드디어 이제 3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8.5%.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시죠. 네, 요즘 뉴욕 월가 특파원으로서 활약이 많은 신인기 특파원께서 오늘 옷차림새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털올 때가 오늘 봄 냄새가 훨씬 풍기는데요. 요즘 증시가 워낙 어려서 사실 오늘은 좀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그런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렇게 우리 캐스터분이라든가 신인기 특파원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5% 나왔죠. 한 8.3% 내지는 4%까지 예상했습니다는 이보다 뛰어넘어서 8.5% 했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의 금리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속에 정반대 움직임을 나타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일단은 절대 수준은 몰커스 당시를 연상시킬 만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8.5%. 그래서 절대 수준은 81년 12월 이후에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하는 것은 다들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월비 기준으로 1.2%로 했는데요. 이 전월비 기준으로 보면 피크아웃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1.2%인데 이 수준은 또한 높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 갤러핑 인플레이션이다. 근데 아까 신인기 특파원께서 전월비 대비해서 둔화됐다 하는 것은 근원 CPI입니다. 그건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월 대비해서 1.2%의 상승률은 2015년 이후에 최고치다. 그래서 상승률을 보면 말이 뜬다 해서 갤러핑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질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가, 소비자 물가는 다양한 측면의 항목이라든가 가중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질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미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를 높게 할 만큼 미 국민들의 이렇게 관심이 있는 이런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가솔린 문화죠. 그래서 가솔린 가격이 3월 CPI 상승률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변화 가능성이 많은 것도 이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하죠. 식료품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거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미국의 경제 강요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이런 측면의 생활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피크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는 최소한 중간 선거까지는 인플레 파이터로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워싱턴의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3월 CPI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가 5월 FOMC 직전에 나오는 마지막 인플레 지표이기 때문인데 이번 지표 발표 이후 5월 회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사실상 4월 말에 PCE 가격 지수가 나오긴 합니다는 PCE 가격은 소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5월 초에 열린 5월 페드 회의에서 마지막 지표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표 결과를 갖고 페드의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이렇게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로 보는데요. 사실상 이런 정책 변화는 작년 이후에 CPI,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 단계 뛸 때마다 페드의 통화 정책에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잠시 보겠습니다. 작년 5월 이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견디지 못하고 9월에 회의에 처음으로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갤러핑이다 하는데요. 물가 상승성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6%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추진했던 겁니다. 매월 300억 달러. 근데
12월 달에 가서는 이걸 더 빨리 줄이겠다 하는 입장으로 나온 거죠. 그다음에 작년 12월 이후에 또 한 단계 뛰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대 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3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렸던 배경이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 단계씩 뛸 때마다 미국의 통화 정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3월 CPI가 드디어 8%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5월 달 페드 회의의 회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금리는 0.5%포인트 아주 빅스텝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건 뭐 워낙 페드 인사들이 워낙 그 공언했지 않습니까? 본인 자신이 이번에 뭐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 쳤다. 그래서 뭐 금리를 0.25%만 가져가면 당신네들 그 인플레 보는 지표가 작년 5월 달에 인플레 일시적이었는데 또 이렇게 실수하는 거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0.5%포인트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QT, 양적 긴축을 같이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뭐냐 이거를 좀 분리해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오늘 브레이너 이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시각과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 5월부터 QT도 같이 가져가겠다 하는데 오늘은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자 5월 달엔 0.5% 금리를 가져가고 QT는 6월부터 추진하겠다는 지지,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8.5%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해석이 분분하다 하는 이런 쪽이 지금 분위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3월 지금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과 다른 모습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지난 2월 달 물가가 발표될 때는 예. 사실 물가 충격 때문에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3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갤로핑 인플레이션 이런 용어가 나올 만큼 8.5% 진짜 많이 뛴 거거든요. CPI 상승률을 보면 전월비 대비해서 1.2%라는 것은 대단히 많이 뛴 거거든요. 근데도 증시도 선방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금리도 아까 우리 정 PD께서 보여주셨습니다는 2년물, 10년물 할 때 10년물도 떨어졌습니다. 그럼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면 결과적으로 10년물 금리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대체로 인플레 피크 한론이 제기되고 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3월 달에 이번에 CPI 물가가 아니고 자, 이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근원 CPI 물가 상승률의 전월비 대비해서 상승률을 보면 0.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5개월 동안 0.5에서 0.6% 했는데 절반 정도로 상승률이 둔화했거든요. 그래서 3월을 기점으로 해서 피크아웃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 이게 첫 번째 근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CPI 상승의 주범이 휘발유 가격이 50%를 차지한다. 팩터 어널리시스 보면 50%를 차지한다. 근데 한번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도 지적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3월 8일 날 국제유가가 130달러 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고통주를 줄이기 위해서 전략원유 비축분 풀어가지고 이 유가가 오늘 100달러를 됐습니다는 그 이후에 130달러, 100달러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휘발유 가격의 주범에 해당되는 국제유가에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4월 달에 이렇게 CPI의 상승의 주범인 이 국제유가 부분이 줄어든 휘발유 가격이 안정되고 자 CPI 상승률의 가장 가중치가 높은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안정된다면 결과적으로 4월 물가는 또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뭐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의 얘기하는 것이 전부 전년 동월비거든요. 자 그러면 1년 뒤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인플레 쇼크가 얘기했는데요. 그 인플레 쇼크가 4월 물가가 발표되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4월 물가가 그때 당시에 3월까지 2%대가 4%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년 동월비를 보면 기저가, 베이스 팩터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이번에 3월 물가는 높게 나왔지만 4월에는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낮아지지 않겠느냐, 피크아웃. 그러다 보니까 뭐냐, 미국의 국채 금리는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증시는 사실은 하락폭이 상당히 제한됐다. 그래서 선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락폭만 제한하는 정도의 선방을 한 거지. 뭐 이게 오늘 경우에 따라서는 증시가 뭐 이렇게 해서 마치 오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비교적 선방한 이유를 알아봤는데 그래도 적어도 올해 있을 11월 중간선거까지는 인플레 논쟁이 지속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 3월 달에 지금 낚았는 대로 피크가 쳤다. 그러면 얼만큼 빨리 하락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만큼 작년 이후서부터 아까 보십시오. 4%, 5%,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6%, 7%, 8%까지 갤러핑으로 오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질 때는 얼만큼 빨리 떨어지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런 점을 감을 때 정책적으로 사실 그 페드 입장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정책적으로 이걸 잡을 수 있느냐 이 점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페드가 갖고 있는 인플레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된 5월 초서부터 인플레 논쟁이 있었죠. 그게 1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인플레 논쟁 가지고 일시적이다. 이 방송에서 어떤 그 출연자께서 중국 가격이 문제다 했는데 이거 잡힌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트 푸시 때문에 오랫동안 갑니다.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이 일시적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경제TV에서는 코스트 푸시 공급 비용 측면이 이렇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2라운드 맞았던 게 작년에 7, 8월입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직후서부터입니다. 경기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둔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는 뭐냐? 고성장 쪽에 고물가, 착한 인플레이션이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착한 인플레. 증시에는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오히려 뭐냐? 주가 상승에 좋다 하는 착한 인플레이션이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인플레가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을 때 나쁜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해서 착한 인플레이션, 나쁜 인플레이션 논쟁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뀐 게 잭슨홀 미팅이죠. 그런 측면에서 자, 인플레가 확 닥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공행진적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마저 둔화될 것이다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논쟁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4라운드서부터는 이제는 일시적이라는 견해가 아닌 거죠. 페드 입장에서도 인플레 인정해서 테이퍼링을 추진했던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 그 3월 달에 피크한 롤을 계기로 해서 인플레가 빨리 둔화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정책 단계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4라운드는 작년 11월 이후서부터 출구 전략 추진원서부터인데요. 이제 인플레가 장기간 지속된다 하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질적인 바이든 정부의 제닛 앨런조차도 자, 인플레는 지금 상태에서 통제 가능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파월 의장에서 정면으로 반대한 거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인플레는 수요 측 인플레과 공급 측 인플레에서 서로 겹쳐져 있는 공시대에서 겹쳐 있는 다중 복합 공선형 인플레다. 그러면 페드가 급진적 출구 전략을 추진하더라도 수요 줄인다, 경기를 둔화시킨다, 인플레 잡히냐? 그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가가 잡혀야 되고 밀값이 잡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결해야 되고 이런 요인이거든. 이건 미국에서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물가가 3월 달에 낚았는 대로 피크가 쳤다 하더라도 왜 주가 상승폭의 하락폭만 제한시키고 선방했다는 표현이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뭐냐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하락하는 속도는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이 이렇게 근거로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최근에 월가의 족집게로 불리는 이제 손성원 교수도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뭐 미국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이런 언급도 하셨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손성원 교수가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서 이 노벨 경제학상까지 이렇게 될 만큼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국경제TV에 지금 대표를 맡으시는 조전 대표께서 보도본부장 하실 때 손성원 교수가 김포항에 오실 때 바로 이렇게 섭외해서 한국경제TV에 당시 미국 경제에 제가 이렇게 원고 없이 1시간 동안 인터뷰한 기억도 나는데요. 굉장히 경제 감각이 뛰어나시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상당히 주목돼 있는 한인계 경제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페드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통화정책은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이기 때문에 작년 올부터 인플레 문제가 됐을 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선제적으로 출구 전략을 가져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 시청자분도 아마 이 문제는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해서 결국 출구 전략의 타임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희생은 미국 국민들이 당한다.
인플레이션가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자, 지금 인플레가 지금 통제할 수 없는 변수 8% 가니까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금리 인상, 한꺼번에 양적 완축. 또 이렇게 빨리 추진하면 지금 경기가 제대로 된 거냐?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제대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급진적으로 출근한 경기 침체가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플레는 쉽게 잡히지 못한다. 경기는 침체된다. 지금 이행권께서 손성 교수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얘기했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기간의 금리차 문제에 대해서 역전 현상을 두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월가에서 보면 월가의 시장 참여들을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의 확률이 전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재봉쇄 조치에 들어갔는데 일단 경기에는 악영향을 미칠 텐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어제 낮 시간에 사실 시청자분이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이 이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다음 주 초에 사실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죠. 화요일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3월 CPI, 미국의 CPI가 끝나고 나서 우리 투자자들의 눈은 다음 주에 발표될 1분기 중국 경제로 이렇게 이목이 된다. 이걸 월가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저기 우리 서 작가께서 정리해 놓으신 대로 자, 작년에 보면 중국 경제 성장이 반토막씩 갔습니다. 1분기에 18.3%, 2분기에 7.3%, 반토막, 3분기에 4.9%, 거의 반토막, 4분기에는 4%까지 깨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올해 IMF라든가 이런 데는 중국 경제 경착륙 문제가 굉장히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의 성장률은 아무것도 놓지 않고 중국의 경제 통계 방식이 전년 동기비거든요. 예. 근데 저기 보면 1분기 성장이 18.3%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러면 저걸 액면 그대로 놓고 본다면 자, 전년 동기비 방식일 때 올해 성장률 3%도 안 미칠 것이다. 3% 못 미칠 것이다. 기저효과 때문에 그쵸.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코로나 봉쇄 2주당 했는데 상하이 확진자 수 더 증가해 재봉쇄 조치에 하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중국 증시가 올랐거든요. 왜 그러냐 하는 측면에서는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는 1분기에 자, 작년의 기저효과에 따라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상하이 재봉쇄 조치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면 1분기가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느냐, 저점이 되지 않겠느냐, 주가는 선반영한다,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피크아웃론이 되고 미국의 중국의 경기는 턴어라운드론 이런 게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증시가 선방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중국 경기가 이렇게 1분기에 저점이 된다면 자, 주기관은 미리 반영한다 하는 측면에서 중국 증시가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성장 전략을 대거 수정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작년에 한번 3월 달에 양해 대회를 통해서는 자, 그동안 전임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임자들이 추구했던 덩샤오핑이라든가 추진했던 이런 수출 주도형 개방형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다는 것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수 위주의 쌍선언 전략, 세계 가치사세 중심지를 이렇게 중개해 두겠다는 홍색 공급망 정책인데요. 사실상 이것을 액션 플랜대로 가져가는 이런 측면인데요. 뭐든지 뭐냐, 경제 성과는 1년 정도 지나면 그 성과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대비해서 성장 전략을 수정했으니까 작년에 저렇게 성장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평가할 대목이 아니다. 근데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그대로 계속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뭐냐? 굉장히 장기 집권 기반, 야, 당신 전임자가 잘 추진했던 것을 갑작스럽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인민들의 고통이 능가하지 않느냐? 당신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보면 1분기 성장률이 많이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시진핑 입장에서 화들짝 놀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1분기 성장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책적인 측면에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하는 기대가 많이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중국의 그 경기적 측면에서 1분기의 저점론 턴어라운드와 함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부양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미국보다는 사실 그 물가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소비자 물가가 낮지 않습니까? 물가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는 사실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것이다 하는 이 정책적 요인도 감안해서 주가가 오른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경우 올해 중국 경제를 좋지 않을 것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유망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건가요?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경기 사이클 순환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정점이 올 때 더 올라가고 저점일 땐 덜어치는 프로사이클 리커리티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경기 사이클 정점이 있죠? 정점은 더 올라가고 저점은 더 떨어지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즘 급하시죠? 이관원 께서는 방송을 이렇게 진행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든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 문화 때문에 아주 급합니다. 두들기면. 그래서 사실 이런 문화가 되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도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겁니다. 빨라지기 때문에 쇼트닝, 단축화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4분기에 주글락 파동이 이게 단계돼 있다. 1년마다 주기다. 그래서 이것을 뉴 차이나 사이클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시청자 여러분 작년에 1분기 동안 쭉 해서 작년 1년 내내 경기가 둔화됐지 않습니까? 올해 피크아웃 치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을 선반영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자금들이 작년에 81조 원 유입되고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매입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골드만삭스 이건 틀릴 거로 생각하는데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이게 틀릴 거로 생각했는데요. 올해 중국 주가가 40% 오른다. 이거는 그렇게서 믿으시겠습니까? 올해 주가가 40% 오른다. 물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입니다는. 그래서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연초에 중국에 대해서 주식이 유망하지만 양해대가 끝나는 3월 달에 주식을 좀 매입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3월 14일서부터 15일 동안 우리 시간으로 3월 16일 날 새벽에 발표했던 3월 페드 회의 이후에 기준금리 올리고 양적 긴축 이렇게 얘기가 FMC 회의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는 그 이후에 중국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는 이 측면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3월에 중국 증시를 좀 매입하는 이런 것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개 전기차 ETF, 테마 ETF에서 ETF는 작년에 이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 중국 수출이 부진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적으로 내수로 이제 전환을 한다면 이번에 중국발 랠리가 오더라도 좀 이전과는 다른 접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중국은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정책이 반한 대로 중국과 할 때는 유망한 업적도 바꿔줘야죠. 자, 1978년 개방 정책이 수출 주도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치는 것처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또 경기 부양책이 될 때는 그때는 수출과 관련된 업종들을 사야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작년부터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 내지는 사실 그 홍색 공급망 전략으로 바꾸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기 턴어라운드 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중국 경기가 올라가면 한국 입장에서 수출 지향적 전망이 유망하다 이렇게 추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간단히 좀 다시 한번 정서해 드리면 내수 확대, 또 생산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위안화 절상 이건 알아본 문제고요. 그래서 내수 확대 위안화 절상을 가야 미국과의 마찰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수 안 키운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중국 경제 입장에서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공유 경제, 지금 양극화가 심했지 않습니까? 공유 경제를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불균형을 균형 정책으로. 그래서 이 내수 확대와 맞물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 정부의 디폴트 문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자체의 국채 발행은 사실 중국의 막대한 무역 수적자 외환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 국채는 발행보다는 미국의 국채라든가 사주는 입장입니다는 지방 정부는 디폴트가 심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지방채에서 제조업체에 들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제조업 증대시켜서 지방 제조업 증대해서 고용 증대해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중국의 정책 변화가 됐다 보니까 중국이 경기가 턴어라치고 경기 부양책 치더라도 과거하다는 것은 과거에 수출이 질 때는 저런 종목이 유망한데 우리 입장입니다.
근데 이번 것은 내수 위주형에서 자 과거에 중국 경제에서 또 과거 관념에 젖어가지고 어제 중국 얘기할 때 뭐 차화정이니 뭐 조선주의 이렇게 추천하고 화장품도 추천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정책이 변하니까 소비재, 내수 위주니까 소비재죠. 1인당 GDP가 $10,000니까 친환경 정책, 그 다음에 뭐냐 인프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임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국의 3월 CPI 결과 면밀하게 해석을 해보고요. 또 중국의 경기와 증시 전망까지 분석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